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증시 격언 중에 5월에 든 주식을 팔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5월부터 10월까지는 그동안 약세장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인데 5월을 앞두고 최근 국내 증시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5월 전략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먼저 임순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그 증시가 좋은 게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시적인 상황 자체는 일단 미국에서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시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나오는 기업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분기 이후의 가이던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주가 흐름은 긍정적으로 지금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거시지표에 대해서 이제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이제 월말 월초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5월 1일 같은 경우 이제 국내 같은 경우 4월 달 이제 수출입 동향이 이제 발표가 되고요. 5월 2일 날이 이제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이제 PMI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조금 이제 시간은 있지만 5월 14일 날 PPI, 그다음에 5월 15일 날 CP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중국 PM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장이 조금 출렁거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5월 6일 날은 이제 차이신 PMI, 그다음에 5월 11일은 이제 소비자 물가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경제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이제 내일 정도, 내일 밤이죠. 네. 내일 밤에 이제 그 관련돼서 그 FOMC 회의에 대한 이제 결과와 그다음에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거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아마 언제쯤 될 것인지라는 또 시장의 이제 예측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증시에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달러 강세, 그다음에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도 아마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달러가 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4월 달 이후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원화가 그러니까 급락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외국인의 이제 순매도가 같이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달러화야, 그다음에 이제 엔화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5월 초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FOMC도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만큼 확인을 하고 그 이후의 향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략을 더 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대표님이랑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밸류업적으로 기대감이 커지는 구간인데 일단은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 봐야 될 것 같아요. 5월 2일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궁금한데 그렇게 된다면 밸류업 쪽으로 모멘텀에 좀 더 기름을 부어줄 만한 무언가 재료가 나올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 또 팔아야 될 때로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도 팔았다가 다시 사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물론 이제 그럼 저 PBR, 저 PBR 종목들, ROE가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는 건 맞고 여전히 저는 은행주가 그 안에 대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외국인들도 배당락 이후에 결국엔 다 매도를 했다가 다시 최근에 사고 있는 거죠. 빠졌을 때 사고 있는 거고 그 부분도 이제 결국에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제 5월 달에 나올 게 사실 또 얼마나 또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요. 그렇죠. 사실 그러면 미리 뭔가 좀 나왔을 텐데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4월 19일에 한 차례 언급은 됐었잖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입을 통해서요. 그렇죠. 언급은 됐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실효적인 게 나와야 되거든요. 약간 반강제성도 좀 있어야 되고 기업의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협의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뭐든 나올 겁니다. 나오면 단기적으로 그걸 노리고 외국인들이 사는 거죠, 지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저는 그래서 반도체나 금융주나 그럼 여기서 갑자기 반도체 외국인들이 파니까 팔고
외국인들이 금융주 사니까 금융주 사면 나중에 역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 반대로 움직여야 되나요? 지금 반대로가 아니라 그냥 뭐 두 개를 같이 사놓으시든가 아니면 뭐 한쪽을 포지션을 잡고 계시면 그냥 그걸 그대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포트 변화 그렇게 크게 주지 말라고 예, 포트 변화 말씀하셨는데. 예, 확실히 주실 필요 없고 오히려 지금 어제 보면 특이하게 뭐 화학주가 갑자기 튀어 올라오고 네. 뭐 조선주는 여전히 좋고 화장품도 보니까 생각보다 좋죠. 화학과 화장품이 왜 좋았을까? 특히 화장품 대형주들 중에 왜 이렇게 가이던스부터 잘 나왔을까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워낙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상치가 워낙 없으니까 작년에 뭐 사실은 다 죽었던 그 종목들이잖아요, 다. 그러면 워낙 안 좋은 데서 조금만 좋아져도 그럼 가이던스가 워낙 내려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나왔네 이러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노리셔야 하는 것도 사실은 뭐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뭐 한 30% 반도체 갖고 계시면 금융주는 뭐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뭐 조선이나 화장품 이런 것도 좀 담가 놓으시면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오히려 조선이나 화장품 그리고 석유화학까지도 그럼 포함인 뭐 건가요? 석유화학은 오늘 정도 한번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지속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하루 반짝하고 또 밀려버리면 사실 또 조금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좀 흐름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뭐 무조건적으로 포트에 좋아 보인다, 외국인들 담는다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의 중심을 잡고 시장을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번 주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콩콜이 있고 한국의 4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혼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업은 어딜까요, 대표님? 일단 뭐 반도체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수출 데이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 상으로 이제 수출이 잘 되는 기업들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금 5월달에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뭐 중국과 일본의 이제 골든위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연휴기 때문에 이런 연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텍스프리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글로벌 텍스프리 최근에 그 프랑스 법인 이슈로 인해서 급락세를 보인 이후에 조금 이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뭐 골든위크이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제 글로벌 환가 관세를 이제 환급을 대행해 주는 이제 그런 회사다 보니까 일단 뭐 해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국내에 유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매출 성장세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골든위크 첫날에 그 해외 출국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이제 35%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노동절 연휴에 해외 출국자 수가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회복을 할 이상으로 지금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 많은 인원 중에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인원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아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해외 미용과 관련돼서 이제 국내에 많이 이제 그 시술을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시술이 되면 거기 또 이제 국내 이제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다 이제 부가가치세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환급에도 상당히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형 관련된 그리고 피부 미용과 관련된 그 이제 환자가 많이 국내에 방문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아마 5월 첫째 주까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까지는 글로벌 텍스프리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반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표님은 어디에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앞서서 화장품, 조선 바라보자 괜찮다 네. 말씀 주셨는데 오늘 네. 탑픽 거기서 나오나요? APR을 갖고 왔습니다. APR, 예. 이용기기요. 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는데 뭐 이제 2개월 보호 예수 기간 끝나서 이제 그 어제가 끝나는 날이었는데 예.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이 회사를 계속 공부해 보면 결국에는 기존의 미용 의료기기가 좀 다른 거는 공산품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는. 네. 그리고 이제 또 미용 의료기기 보면 약간 피부과 가서 돈을 좀 많이 내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비싸요. 예, 이거는 조금 뭐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자주 할 수 있는 거죠. 매일, 예. 전 매일 하거든요, 집에서. 예, 그래서 이거 처음 상장할 때 좀 제가 안 좋게 봤는데 예. 예, 다행히 그때는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져 있어서 예. 지금은 좀 보셔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2개월 보호에서 해제된 부분, 그 다음에 가정용 미용 의료기기 확산세. 이거 또 얼마 전에 이제 주력 제품이 200만 대 돌파했죠, 누적 판매량이. 근데 이게 속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5월 달에 100만 대 넘어섰는데 약 한 10일, 지난해 5월에 100만 대 넘어섰는데 11개월, 1년이 안 돼서
200만 대가 넘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게 가속도가 붙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지금 성장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중기적으로도 괜찮다. 그래서 한 30만 원대 한 중반까지는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예. 상장 직후에만 따따블 얘기 나와서 제가 되게 싫어했던 건데 지금은 아주 공모가 부근에서 잘 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호해수 물량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8%의 강세를 보였다 네. 보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30만 원 중반대까지 바라본다. APR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반도체 쪽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컨퍼런스 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삼성 컨콜 그 앞서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시장 좀 봐야 될까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줄까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DS 사업부가 얼마만큼 영업 매출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나왔느냐가 네.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HBM과 관련된 그런 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납품에 관련된 그런 분위기나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HBM과 관련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이제 주가 흐름도 같이 이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DS 관련된 사업부에 대한 이제 영업이익이 과연 얼마만큼 될 것이냐가 이제 시장의 초미의 관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다른 이제 회사를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충적으로 이제 비교해 보면 영업이익이 한 1조 5천에서 한 2조 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이제 계속 이제 AI 인프라에 대한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HBM과 관련된 그런 뭐 실적도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전방 산업이 이제 IT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대중국이 이제 반도체 수출이 상당 부분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도 같이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어제 조금은 숨고르는 측면에서 끝이 네. 났는데 일단 오늘 컨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잠정 실적 아니고 확정 실적 어떻게 발표가 될 것인지도 또 하나의 관건일 것 같은데 그럼 반도체 원체 우호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현 시점 어떤 종목 담아보면 괜찮을까요? 일단 뭐 반도체 관련돼서는 뭐 여러 회사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AI와 관련돼서 예. 관련된 기업을 관심 있게 보시는데 특히 뭐 HBM과 관련된 그런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AI 관련된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쉬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반짝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 플리토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플리토 같은 경우 이제 말 뭉치, 그러니까 언어 데이터에 대한 이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AI뿐만 아니라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런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 관련된 이제 한글 데이터가 이제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의 그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도 이제 플리토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애플도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제품을 이제 가을 정도에 출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도 아마 관련될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다라고 보면 그런 관점에서 뭐 폴리토 같은 경우 최근에 상승한 이후 조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오늘 토픽 플리토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동일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정점을 찍고 26일까지 쭉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10%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도 반도체를 함께 파는 모습을 보여줘서 반도체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돌다리를 한 번쯤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게 나을지 여쭤볼게요, 대표님. 그냥 두드리지 마시고 그냥 직진할까요? 사시면 되고요. 네. 외국인들 뭐 조금 팔았다고 지금 뭐 난리 났는데 외국인들 삼성전자 지금 55.85%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많이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반도체 안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나요? 예,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한 50% 이상 항상 갖고 있는데 이게 비중이 뭐 58%가 되느냐, 뭐 60%까지 가느냐, 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올해 수익으로 보면 연초 대비해서 오른 게 없죠, 삼성전자가. 근데 여전히 지금 이쪽은 좋아질 걸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너무 외국인들이 뭐 좀 팔면 이게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흔들릴 거면은 지금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네.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큰 회사들이
열심히 투자를 왜 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예,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너무 일희일비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외국인들은 파냐 그러면 예, 돈이 한정적이죠. 돈이라는 게 계속 들어와 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9만 원 갔을 때 생각해 보시면 옆집에 있는 아줌마, 그 앞집에 있는 아저씨 다 주식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아예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 MS에서 AI 투어 이런 거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일부 관련 기업들 좀 움직일 거고 네. 나머지 이제 보셔야 되는 진짜 배기는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를 여전히 보셔야 된다. 삼성전자 사기 싫으시면 이오테크닉스 삼성전자 투자 확대 수혜 종목이고요. 여전히 뭐 주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시가총액 뭐 한 2조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공정, 후공정 다 하는 회사가 사실 이오테크닉스밖에 없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레이저 관련된 기술로 지금 새로운 장비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장비들이 다 지금 HBM, 뭐 유리기판, 핫한 거에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 관련돼서도 한번 이슈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퀄 테스트 지금 뭐 옛날에 뭐 좀 했다 이래서 올라가는 종목들 많은데 여기는 진짜로 퀄 테스트를 받았고요.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 TGV라고 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예, 글래스 이 부분을 여기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미국장 좋았습니다. 국내장도 우리 인앵커의 빨간 기운 받으면서 성공적인 투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지 대표 그리고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였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